여기.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요. 왜 여기 계셔? 예,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아, 여기는 지금 방문장으로 쓰시네요. 파이팅하라고 가셨습니다. 아이고. 들어가세요. 예. 아이고 애쓰셔 오늘. 예, 오늘 바보였어요. 나랑 한번 찍어줘. 들어가세요. 아이, 뭘 하지 말라니까. 간단하게 있어요.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이고, 왜 또 요즘 좀 오셨어요? 하지 말라니까.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제 아시죠? 아이고, 아이고,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진짜 반갑네요, 오래간만에.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찾으셨어요? 찾지 말라니까. 아이고, 앉으실까요? 이쪽으로 앉으셔 시장님. 여기 하시니? 여기 앉아요, 가운데 앉아요. 네. 이거 하나 뺄게요. 뭐 혼자 하시니? 예, 아이고, 앉으십니다. 잘 지냈습니다. 머리끈들이 먼저 안 드셔야지. 머리끈들이 먼저 안 드셔요. 오늘 직접 얼굴 아, 괜찮아요. 아니 대장님 드세요. 아이고. 아니 드릴게. 아니 머리끈들이 먼저 안 드셔요. 네? 여기 보세요. 시장님. 예. 우리 시장님 소식을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아이고, 앉으세요. 주민들이 들어오세요. 아, 그럼요. 우리보다 주민들이 많은. 들어오세요. 주민들이 앉으셔. 아, 나 허리 아파가지고 여기 앉으려고. 예. 관장님 인장 주택입니다. 우리 저기 최민호 시장님께서 아프신 일정 중에도 우리 저기 시민들과의 대화를 이렇게 1박 2일로 정해 주셔가지고 관장 일일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우선 여기 뭐 시에서 오신 분들 말고 여기 일반 주민들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쪽부터 이제 쭉 드리면은 우리 김진분 전 이장님, 우리 김은기 노인회장님, 또 저쪽에는 아시죠? 여기 관장님에 계신 전 일반 산업단체장님 아시죠? 알죠? 네네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우리 총무를 관장님 총무를 보고 있는 김상기입니다. 전 농협 조합장님, 우리 여기 이제 의원님 아셨고, 노인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호경님, 법조기 관장 이장님. 법조기 김진목 씨는 새마을 지도자시고요. 그 옆에 박정환 씨. 그리고 저 앞쪽에 서 계신 저기 여자분은 분야회장님이신데요. 임재숙 분야회장인데요. 세종시에 제일 유명한 분이죠. 그렇죠. 초대 세종시 분야회장 하셨고 대통령상 받으셨고 그다음에 봉사활동 많이 하십니다. 지역 개발위원을 맡고 있는 이종 의원님. 관장 1위 이장이 김영순 이장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시내부에서 전무님하고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현직 이사장. 예, 저희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저희들 준비한 것도 없지만 사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주 소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저는 이럴 줄 알았으면 김밥 안 먹고 올 걸 그랬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차 안에서 김밥 한 줄 먹고 왔는데 훨씬 맛있는 게. 아니 선생님 우리 시장님 오신다고 수제 이거 수정감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아니, 근데 네, 직접 수제예요. 제가 그렇게 부담을 가질까봐 오늘은 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땅콩이나 마시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또 임재수 회장님께 주장해서 하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뭐 이렇게 이런 좋은 데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에도 와주셔서 오늘 너무 반가워요. 저 옛날에 여기서 왔었죠. 예, 여기서 오셔가지고 많은 대화를 하셨죠. 여기 제가 옛날에 와서 여기서 한국밥 잤을 거 유학이 했을 거예요. 놀다가 식사하고 같이 가셨어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내가 여기 여기서 대화를 많이 기억이 했어요. 그때 회장님 제가 다 이거 얼굴이 기억이 나요. 오래간만에 사실 예, 여기 앉으시면 지금 바로 금이 화장해서 오셔서 좋아요. 술값 채워주시다니까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저 수정과 만드셨다니까 이걸 건배 한번 할까요? 예, 아니죠, 이제 시장 제가 할까요? 우리 가정이 기억 어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로 정말 10년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때 우리 여기 와서 임재수 회장님 그때도 배웠고 그때 제가 잠을 잠갔나 안 잠갔나 모르겠는데 안 잠갔다고 잠을 안고 밤도록 얘기하고 아마 딴 데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장님 그때 기억 생생히 나네요, 그죠? 다시 밖에서 정말 반갑고 또 이렇게 대접을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관정리의 건강 그리고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제가 위하세 그러면요. 그러세 하십시오. 세종시니까 위하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과 무궁한 발전을 위하세! 오늘 조금 제가 늦었습니다. 늦었던 이유는 전이에는 제가 가볼 곳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좀 들릴 말씀도 많아요. 그래서 전이의 그 조경수 어디 가서 경험 모시고 간담회를 하고 왕명을 초수 여기 기간이에요. 요새 지금 왕명을 역사공원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거 좀 보고 여러분들하고 이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오늘 시장님께서 여기 오셨는데 지금 이 자리가 관정리가 1893년도에 저희 군일 때 군청 있을 때 국면이었습니다. 요 뒤가 국면성소 있었어요. 일단 양국리가 지금 대소면이에요. 대소면. 우리 이상하게 몇 가면서 소재했던 데만 그냥 오늘 가시는 것 같아요. 아 여기가 면상 국면이 여기 있었어요. 요 뒤에. 예. 면상부살이 여기. 유철리, 무공리, 신정리, 관정리를 관리했었어요. 국면성소가. 1893년이면 갑신정년 예, 그때 일곱을 네, 일곱을 나왔죠. 그때 18년 동안 전에 군청이 있었어요. 역시 뭔가 달라. 계신 분들이 좀 양반 같아요. 시장님 뵈려고 의원님이 책 한 번 더 보시고 온 거 아니, 아니에요? 저 시장님께서 한설동에서 세종대왕 타시는 날 한설동에서 그 행사를 하는데 여기 인사말 하라고 해서 또 가서 잠깐 인사말 드렸는데 오신 날 세종대왕 오신 날 15일 아니 날 와서 인사말을 하시는데 인사말을 써왔어요. 그런데 붓글씨로요. 두루마리를 그게 한 몇 미터 됐습니까? 3m 됐죠. 3m 됐어요. 그 3m를 말아가지고 이따가 나중에 다 읽고 나니까 그걸 주체가 안 되는 거야. 3m
이야, 그런데 정말 대단하시다. 그 세종대왕 때 아까 뭐 초수에도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세종대왕 때 도와줬던 분들이 많아요. 아까 공익대우 바로 그 박백년 선생의 유어지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8분이 제가 생각에 8분을 그날 좀 말씀드렸는데 예. 하여튼 그 뒤로는 그 개유정난 뒤로는 이 연기 세종 쪽 전익 쪽에 세종시 쪽에 사람이 한 200년 동안 안 나타나요. 중앙정부에 그 나라에 의해서 했던 사람들이 없어요. 당연하죠. 그때는 8명이나 있었어요. 여기. 당연하죠. 좌우정이 여기 사람들이 했어요. 다 예. 세종시. 김종서, 정군이. 그게 대단했던 거죠. 개정난 같은 게 세조가 창탈했을 때 예예. 이제 김종서가 죽은 그 나는 개유정난이라고 하잖아요. 그 개유정난 이후에는 세종대왕의 충신이라든가 후손들이 핍박을 받는 거죠. 순환을 하는 거죠. 조선시대가 끝날 때까지 그랬죠. 그래서 저기 김종서 장군 묘 있는데 장군명이 대교리거든요. 네, 대교리도 보면 김종서 장군의 묘가 초락이 그지없어요. 당연한 것이 거기 묘 있다 그러면 세조 이 가만 뒀겠습니까? 그러니까 숨겨서 묘 쓰느라고 초락에 있던 거를 이제 세종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분들이 이렇게 세워서 영웅으로 만들고 역사공원 만들고 지금 그런 작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해야 마땅하고. 좀 전에 들리셨던 그 왕이물 초수에서 이제 들리셔서 하신 그 말씀도 있으신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황신 수련장님께서 한번 좀 말씀 나누시죠. 우리 시장님 계속 하시죠. 근데 아니 시장님 다 하십니까? 폰이 아니시고 어떤 뭐 훈민족 창제를 위해서 안지를 고쳤다는 그 세종시험이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세종대왕께서는 우리 애민영신이 많아서 그 토종리 물도 와서 이제 계셨지만은 그 효과는 얼마 없어서 미미해서 전기소수를 이제 현안을 했었는데 신하들은 여기다 경복궁을 짓자 했었어요. 근데 가문도 오고 해서 일단 퍼날러라 상송 사목이라고 4가지를 지시를 해서 간무하고 퍼날르게끔 하고 말 부필이 한여까지 하룻밤새 날아가서 마시고 수고해서 많이 좋아져서 저는 현민들에게 잔치를 베풀라는 그 세종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22년 동안 세종 전액 초수 축제를 했었거든요.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못했고 26회째 하는 건데 그 뒤로 계속 좀 처음부터 여기를 뭐 역사공원을 한다고 계속 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 무슨인 것부터 해서 이제 전 시장님까지 하고는 시장님까지 오셨는데 그냥 계획은 계속 되었었어요. 우리 시장님께서 특별하게 해서 이번에 좀 역사공원에 제대로 역사성이 있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초수 역사공원을 제대로 좀 해서 그 교육의 장이 되게 애들 커가는 사람들한테 여기 교육의 장이 되게끔 걸리게 역사공원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거는 아저씨 추진하겠습니다. 박수 좀. 약속하신 거죠? 그 역사공원을 만드는데 세종대왕에 그때 여기가 아니었으면 한글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세종대왕조차도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 왕해물이 그 모든 걸 살린 거고 그리고 여기 때문에 한글 창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역사공원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요 물이 나왔다 이거 갖고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세종대왕의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을 그림으로라도 벽화로라도 그리는 행궁을 한번 짓자. 이 행궁이라는 건 그 왕이 그 지방에 갔으면 지방에 갈 때 왕이 유하는 궁을 그 행궁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 뭐 호텔이나 이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행궁을 짓는데 그때 여기 행궁을 지어서 왕의 치도를 합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차라리 내가 앓다 죽겠다. 세종대왕 실록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행궁을 짓지를 않고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마술을 꾸면서 여기 말해서 구했습니다. 말이 잘 타는 사람. 그래서 말이 그렇지 여기서 한양까지 하루에 말을 달릴 수가 있겠어요? 그 말하자면 그 물이 탄산수이기 때문에 뜨면 이 탄산이 날아갔거든요. 날아가면 약효가 없으니까 그 약효를 보존하기 위해서 밤중에 달리는 거예요. 낮에는 해가 쬐니까 금방 증발해 버릴 거 아니에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저녁 때 떠가지고 밤새도록 달려서 행궁에 도달해야 돼요. 그러니 말을 얼마나 잘 타야 되겠으며. 그래서 말 타는 사람한테 마패를 줍니다. 마패를 주면서 어명을 내요. 이 소수를 갖고 뛰는 말 앞에 걸치작거리 있으면 목을 쳐라. 목을 치고 직진해서 왕의 물을 전달하도록 했고요. 근데 말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는 못 뜁니다. 그래서 마패라는 게 이제 말 갈아타는 걸 보여주는 말을 갈아타는 건데 운정리 있죠. 거기 가면 그래서 그 말 타는 파발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갈아탈 수 있는 파발들을 좀 만들면서 결국은 또 세종대왕이 여기 소수 때문에 이제 일이 났죠. 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거를 그 역사적 사실을 알게 하는 역사적 기념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역시 세종대왕이 그때는 안지시였다고 하지만 행궁을 우리가 짓고 그 안에다가 세종대왕의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그려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또는 외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보기만 해도 그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그 물이 이렇게 솟아나고 있으니 행궁 안에 그 물이 진짜 솟아나는 것을 사람들이 체험하게 하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질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그림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바닥에 진짜 다들 시장님 말씀 들었죠? 아니, 제대로 적으시는 건가 좀. 시장님, 예. 제가 또 이 자리에 예. 열한된 얘기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건의사항인데 이 건의사항은 여기 면장님도 계시고 김학석 의원님도 계신데 예. 사실 이걸 다 이제 알고는 얘기지만 오늘 시장님이 오신다고 여기 이장님이 또 나이 많으신 분이 좀 와서 그저 자연스럽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자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예. 그래서 뭐든지 하세요. 오늘 외람된 자리에요. 사실은 주민들하고 좋은 대화 이렇게 해야 될 자리를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체육공원 있잖아요. 체육공원. 저희 체육공원 있습니다. 예, 체육공원에 체육시설 있는데 옛날 이기봉 군수님 때 그 공동묘지를 깎아가지고 체육공원을 만든 자리예요. 그런데 다 예산 부족이죠. 진입로가 없다고 그래야 더 실감이 날 것 같은데 하여튼 진입로가 현재 부감천 제방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감천 제방길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길이 현재 체육공원에서 부감천까지 2차선이 좀 나와 있어요.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읍내리에서는 또 부감천까지 또 2차선이 돼 있어요. 이것도 그동안에 거리에서 이게 이제 체육공원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옛날 군 시절에. 그럼 그동안에 연면장님이시지만 우려지런 거 건널 때는 또 면장님이나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꼭 같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길이 현재 제방인데 그러면 남쪽에서 제일 어려운 공사 읍내리를 관통하는 2차선 길이 있어요. 지금 있고 또 북쪽에서는 또 2차선이 또 부감천으로 내려와 있는데 그러면 그 길이 그동안에 체육인들이 많이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 변화가 생겼어요. 최근에 그 길에 대해서 무슨 변화가 생겼니? 여기 조합장님 여기 계시지만 이 지금 조합 지금 RPC 경제사업장 농기구센터 주유소가
읍내, 신정, 관정, 고가 경계에 관정이 땅에다 걸쳐놨어요. 전부 농협 시설을. 그러면 옛날도 그 시절이 있었는데 옛날보다 지금 전임면들이 그 이용하는 것이 엄청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농협 그 시설을. 체육공원도 체육공원이지만.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길을 누가 많이 사용하느냐? 농민들이 그 길을 많이 사용. 이쪽 길은 관정도로가 또 있어요. 있는데 이거 4차선인데 여기를 올라면 신호를 4번을 받아요. 4번을 받아야 거기 온다고. 그런데 이건 저방길이니까 신호 없이 오는데 오만 상자만 차가 오면 서해요. 못 지나가고. 그래서 이걸 꼭 2차선을 만들어 주셨으면 옛날 군수님은 체육공을 만들어 주고 우리 최 시장님은 길을 만들어 줬으면 이게 적합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아주 좋은 선물 하나 좀 전입안에다가 주고 가시게. 이거 우리 저 도로 예, 도로과장. 네. 네, 도로과장입니다. 네네. 그 말씀하신 길이 저희들 현장을 둘러보고 했는데요. 네. 거기 이제 부감천이라고 네, 부감천. 전이면 안에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을 따라서 그 제방길로 형성돼서 지금 말씀하신 그 전이면 소재지 이를 경유해서 그 생활체육공원까지 가는 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략 한 1.3km 정도 되는 길인데 이 도로가 이 마을한테 비법정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법정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토지 소유자들이 사용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지역주민 수건사업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현장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이게 그 체육공원 옆에 대규모 공장이 있고 또 이게 2차선으로 편입하다 보면 편입 면적이 많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사용 승낙을 해주는 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걸로 판단. 물론 사용 승낙만 해준다면요 저희들이 지역주민 수건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지역주민 수건 사업으로 가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냐. 그 대안을 같이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지금이 아니라 저는 면수건사업이에요. 면. 예. 면빈들이 다 사는. 아니 그게 이제 사업명은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법정 도로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가장 보다 근원적이고 현실성 있는 사업 방식이 아니겠냐 이렇게 검토가 됐고요. 해당 지역은 이 생활체육공원 쪽은 농촌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전임 지금 면 소재지 쪽은 도시 지역이거든요. 이게 법정도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농촌 지역은 그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로 지정해야 되고 그 도시 지역은 도시계획도로 시설로 결정을 해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도로화해서 이제 보상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을 이제 좀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게 저희들이 25년도에 그 농촌 지역은 농어촌 도로 정비 계획을 재수립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또 공이 또 25년도에 도시 지역은 도시 관리 계획 재정비를 하는 시점이더라고요. 그때 이 법정도로 하는 사업도 전임위원과 긴밀히 공조해서 같이 좀 지역주민 수건 사업하는 방안 또는 법정도로 하는 사업을 다원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소통을 계기로 해서 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전임위원하고 같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이 지금 뭐 지역주민 수건 사업하는 방안 혹은 법정도로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검토라는 게 왜 검토가 지금 현실인데. 현실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서울대학교 교수 얘기 같아가지고 잘 이해 그렇잖아요. 근데 간단한 얘기예요. 거기가 이제 그 땅 소유자가 길을 내겠다는 게 자기 땅을 할애해준다는 승낙만 해준다면 저희들이 도로 2차선 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땅 소유자가 자기 땅 사용하라고 승낙을 받으실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도로는 우리 면 지역에 수없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뭐 옛날엔 걸어 다녔으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차가 지나갈 수 없는 비좁은 도로가 있어요. 그거를 전부 다 길 내달라고 하는 심정은 이해하는데 땅 소유자가 승낙을 안 해주면 길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마을 분들이 바로 그 땅 소유자들한테 내 땅 사용해도 좋다 라는 승낙만 받아주시면 우리가 도로 내는 건설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승낙도 안 내주니 우리가 도로 낼 수는 없고, 그게 안 되면 앞으로 2년 후에 25년 이후에 거기를 도시계획도로로 우리가 아예 찍어가지고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계획도로로 만들어버리면 그 땅 소유자는 땅을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도시계획도로로 만드는데 도시계획도 위원회, 관리위원회 또 검사를 해야 되고 심사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불편하시지만 이봉수도 그거 체육공원 할 때 그 도로가 좁다는 걸 몰라서 못 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께서 좀 설득을 하시든가 이해를 시켜서 땅 사용을 승낙하도록 해주시면 저희들이 도로를 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시간을 좀 기다려서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을 확정시켜서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시고.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을 하천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천이 상당히 넓은데 하천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길을 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요새 통상 이제 하천 정비 계획이라는 건 통수단면을 넓히는 거지 좁히는 사업은 아니, 근데 안 하고 하천이 있고요. 저기 지금 그 북한천이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을 것 아니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하천 정비 사업이라는 게 정비를 한다라는 거는 좀 홍수나 이게 이제 빈도가 더 넓게 해가지고 그 통수단면을 더 넓히기 위해서 하는 정비 사업이지 좁히는 정비 사업은 상식적으로 아니 있을 그 수 없는 어머니 부분이라서. 시내 마냥 전체 이걸 면적의 해가지고 이렇게 반 정도는 개인 하천이에요. 개인 하천. 예. 그건 알아요? 개인 하천. 반 정도는 개인 하천이고 예. 반은 개인 소유거래요. 그게 이제 그 가운데 또그저 읍내리 그저 북쪽으로 다 길 하나 있어요. 도로가. 그런데 이게 반반 나누는데 반은 하천 쪽이 좀 개인 하천이야. 하천. 그렇게 하고 그 반은 개인 땅이고 소유자가. 그래. 어쨌든 개인 하천이 개인 하천이 개인 하천이 있나요? 어쨌든 예. 그 요즘에 그 왜 이제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예. 이렇게 넓은데 끝까지 도로 좀 넓게 내면 안 되냐 그러는데 그게 더 강화가 됩니다 요즘은. 왜냐하면 기후변화 때문에 어느 날 비가 폭우가 내려와서 이 하천이니 뭐니 범람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천 위험 말하자면 그거를 생각하는 환경부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걸 고려만 할 때 하천 면적을 좁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좀 쓸데없이 넓어 보여도 법상 안 되게 돼 있으니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걸 건드리기가 좀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 주민들이 그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주시도록 한번 여러분들이 노력을 그거는 해보시면 저희가 해서 될 일이 아닐 것 그러니까 같아요. 못 하시더라고요. 못 하고 그 지역 그게 뭐 그게 문제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러 마을을 다녀보는데 아니 지역 주민들께서 그러면 서로 입주하고 하시는 게 좋으면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 그러고 시에다 해달라고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못하니까 나중에 법정 계획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시에서 도시계획 네, 이해되셨으면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농가에서 해가지고 많이 쌓여가지고 지금 이 동네는 물이 안 빠져요. 그냥 그 무관 저 물이 확 빠지면 여기가 확 떠내려가요. 고감천에 토사가 쌓여서 준설을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안 돼요. 나 제가 그냥 원래 물관가에서 한다. 고감천에 토사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게 위원회가 얘기했더니 예. 포크웨어들에다가 양쪽
뻗친 거예요. 그 여자인 네, 부감처하고 수천천하고 덕경천하고 정신이 계획이 있어요. 이장님 아예 준소를 그래서 우리 내려가자마자 저기서 만나. 그러니까 다 전체적으로 저기 만나는데 거기서 우리 이게 여기서 차에다가 확 빠져 있어. 아니 계획이 다 잡혀 있다고 지금. 아니 룸내리 안 해도 배수펌프장 하나에 신정복 기자님 말씀은 이게 아니고 준서를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하상 정비를 하면은 다 실어내야 되는데 실어내지 않고 가스로 전부 해치니까 또 매물이 맞아요. 들어가요. 그게 그러니까 실어내달라고. 이제까지 그래 유수가 좋지 않냐. 하천 정비를 하려면 땅 파가지고 옆에다 다 얹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비용은 다 주고 그걸 아주 퍼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는 그만 계속 반복되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아니 그 말씀이죠. 뭐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하천 정비할 때 아예 준서를 해서 흙을 딴 데로 퍼내야지 그냥 밀어넣어가지고 될 일이냐. 그거는 뭐 이런 검토를 틀 제거하는 거지. 큰 역사는 아니지. 맞죠. 저 그리고 또 중소매가 좀 내가 이제가 거기다 저희들 그 가운데 빌라가 많아요. 가정이 관정이 중국에 빌라가 많아요. 빌라. 예. 거기 농사를 안 해요. 그럼 이쪽은 농사 짓고 내가 이쪽 힘들어 죽겠어요. 빌라가 많은 무슨 말이에요? 한 동네에 빌라가 있고 큰 도로 중심으로 해서요. 이거 잘못하고 있고 이쪽 빌라가 있어요. 예, 그거 보면 이제 빌라가 많아서. 예. 그렇죠. 일국에 시스템을 빌라가 많아서 일국에 힘드시다고 그냥. 그래서 저기 동네 하나 또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빌라는 더 만들어달라고. 공도를 해달라는 거. 150분 이상이면은 양쪽으로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저 자충수야. 이제는 다시 만들어 만들어달라. 일을 하는 거. 풍부를 수가 많으니까 지역적으로 거리가 좀 멀거나 한 마을이라도 거리가 멀거나 하는 경우에는 거기까지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구매를 가다가 가만히 이쪽 부분에 마을 주민들은 거기가 어디예요? 관전 거기가 빌라가 많이 생기다 보니 빌라에 전원주택만 많이 생겨요. 그냥 빌라에 저기 주택 같은 빌라가 상당 시장 산업단지 인구의 지역이라고요. 그냥 빌라 지금 조그마한 거. 근데 그게 더 많다 보니까 이장님이 보시기에 저희가 일 나눠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친구가 아주 세게 나오는데 사실 오늘 못할 얘기가 뭐 있어요. 그러려고 아주 준비를 단단히 해갖고 왔는데 한번 겁자를 아 근데 시장님 동네 가자. 정장. 예, 빨갛죠? 아, 그거 여기다가 뭐 하나 지금? 경사가요. 원래는 이제 인접을 해서 마을에 져준 거예요. 그럼 이게 저도 그 업무를 해봤는데 마을에서 원래 자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마을에서는 전혀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되고 사실은. 그래요? 네. 마을에서 하세요. 올스택 같은 거 좀 몇 분 안 가요. 사실은 그거 사다가 좀 치료 좀 하면 좋은데. 괜히 얘기해. 원래 마을에서 해야 돼요. 정자는 사실. 이거는 있어? 동네 아줌마들이 와 이거 진짜 노인회 얘기 또 한마디 할게요. 전임에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 있는데 각 동네 회장들이 사용하는 복지관입니다. 그게. 근데 그게 수십 년 됐습니다. 그 복지관 인자가. 그러면 건물도 지금 낡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전 시장님 얘기해봤네. 전 노인회장이 전 시장님이 그 사동네 이제 순사를 이렇게 각 회관을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장세 노인회관을. 그 전 각 부락 면 노인회장들 다 불러가지고서는
초청을 해서 이제 그 중노식 때 시장님 하신 말씀이 앞으로 점차적으로다가 각 면도 다 이렇게 복지가 이렇게 줘주마 약속을 한 게 이게 그 당시 그랬는데 이게 전 회장님 말씀에 지금 제가 뒤에 하는 얘기는 그러면 지금 새로 이제 우리 최 시장님이 시장을 맡으셔 하는데 노인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있는지 모르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그 복지관 좀 다시 좀 전에 지금 저 새 건물이 한 1,500개 좀 세개 많이 썼지 않았는데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그 사용 그 뭐라고 그럴까 관리 이게 문제는 현재 건물인데 실제 우리 노인정 건물은 관리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새로 된 건물 그 노인정 복지관으로 다니라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신기하게 계시기 그래서 그런 관계를 이렇게 이걸 좀 어떻게 설고서 다시 주면 그 노인들 반대로 그 건물 안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현재 그 식당도 없어가지고서는 저 콘테너 박사 이게 불법 건물이에요. 여기서 밥을 먹고 있다고 그래요. 그동안의 문제에 전에 그 복지관인데 이 복지관을 좀 다시 한번 신설 좀 했으면 어떡하느니 전 회장님의 간자는 오신다는 걸 절 보고서 가서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두 가지 걸 가지고 와서 얘기했습니다. 그 복지로 만드셨잖아요. 예. 그걸 좀 같이 활용하거나 그런 방법이 다 있나요? 진짜 그 어렵습니다. 복권 시설을 쓰기가 어렵죠. 아니 그럼 복권 줄 때 아예 그렇게 좀 하시지 왜 또 못하셨어요? 이제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복지관이라는 개념은 복컴하고 좀 다르거든요. 다르기는 하죠. 네, 복컴하고는 다른 게 무엇이냐면은 복지관에 이렇게 모이시는 분들을 보면 연령대가 80세 이상 되신 분들만 주로 가셔요. 그러면 노인하면 70세에서부터는 노인이 들어가는데 70세에서 80세 사이에 중간 계층들이 가실 데가 없어요. 복컴을 이용해서도 자기가 거기서 활용할 그런 뭐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복컴 있는 지금 복지관 자리를 그 97년도에 아마 지셨죠? 네. 97년도에 전이면에 5개인가 6개를 마을 회관들을 줘주셨더라고요. 저녁을 쭉 보니까 그때 같이 지셨는데 이게 한 그 이리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이면에서들 모여가지고서 그걸 활용하다 보니까 많이 모든 것이 낙후됐고 식사 문제도 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이 컨테이너에서 식사들 하시고 겨우 하신다는 게 구팅이 가셔서 고스톱밖에 못 치시길래 거기를 좀 지금 작은 도서관도 아시죠? 있죠. 작은 도서관도 이제 우리가 복컴에 도서관이 생기면은 합류를 하면은 그 건물도 같이 이용을 해서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실버타운을 좀 이렇게 개조를 해주신다든가 해가지고 그 활용 방안을 좀 넓혔으면 좋겠고요. 이제 뭐 단기적으로다가 복지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장기 계획을 세우셔서라도 노인들이 활용하는 복지관을 새로 건축해 주셨으면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노인들이 모이는 그 장소가 사실은 전이에 지난번에 복권 새로 개관식했잖아요. 참 잘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회장께서 말씀하셨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 지역은 복권마저도 없는 지역이 있어요. 잠금면도 복권도 연기면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전동하고 전이가 이거 오셨는데 복권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도 복권 하나 만들어서 저쪽 강남역에 설계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좀 한정된 예산이라는 게 그래서 각 마을마다 우선 복권을 만드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은 복권도 없는데 저 마을은 복권 줘주고 노인회관도 줘주고 이렇게 예산을 쓰기가 저희들이 좀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형편이 있으니 저희들이 노인회관의 불편한 점은 불편한 점대로 조금 개수하는 건 검토를 해보고요. 전인선에 복컴이 있으니 복컴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저 어르신들 복지회관은 제가 또 그 다음에 검토하고 검토하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딱딱한 자리가 되는데
좀 시장 일찍 오셨으면 우리 복컴에서 저하고 탁구를 할게 됐으면 될것 같아요. 시장님이 색스폰도 잘하시면 탁구도 잘 치시는 줄 알고 있거든요. 신지가 오래 안 됐는데 제가 탁구 그래도 6부예요. 잘 치시는 거죠. 아쉽습니다. 같이 못해서. 이거 다음에 한번 하죠. 예. 제가 또 양궁을 또 떠나야 돼요. 떠나는데 그래도 뭐처럼 왔으니까요. 저희 동네는 지금 현재 이제 논해반이 한 40년 전에 이제 건물만 지어져 있고 땅은 개인 땅이에요. 근데 오래됐다 그래서 지금 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땅 주인이. 지금 말씀하신 노인회관이? 저희 간장 사기. 네네. 저희 초수 있는데 그 마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워달라고는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때로는 거기다 갔다가 뭐 펜스 치고 그러다가 오지 말라고 뭐 그 돌아가신 아들이 사용하지 말라고 뭐 펜스까지 쳐놓고 못 들게 하고 뭐 못질도 하고 때로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돌아가신 뒤로는 이제 지금 며느리가 지금 현재 계속 비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관에도 갈 수가 없고 눈치 보여서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어렵고 지금 현재 땅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땅만 있으면 해주신다고 해서 조그만 땅을 지금 우리가 수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또 시장님 오실 때 좀 뭐 의견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급하거든요. 그거는 빨리 줘드려야죠. 네. 그건 빨리 줘드려야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저는 자체운전 국장이고요. 저도 사실 지역을 마을을 가봤어요. 마을 여러 개 가봤는데 뭐 길게 얘기하는 거 짧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인접 부지를 마을에서 사셨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검토를 하게 됐고 두 가지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뭐 당장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1년에 한 번 내년 예산을 세워서 20-30개 정도의 마을회관을 보수도 하고 이런 것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해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쪽을 마을 체험센터라는 형태의 정부 지원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저희가 중앙부처에 지원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그것이 정부 지원 사업에 채택이 되지 않는다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지유시적으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먼 돈이 돼도 빨리 지어드리는 그 얘기잖아. 빨리 지어드리도록 다시 한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최소한 마을에 가는 마음이 있어요. 그 가기가 어려워요. 맨날 나가라 그러고. 네. 시장님 여기 또 어려운 그러면 제가 한 개 현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있어요? 이 관정 1, 2 속성이요. 저희 북부권이 전부 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산업단지가 41만 평이 있고 이쪽 뒤로 가면 소정면이지만서도 연계돼가지고 첨단 1, 2단지가 해가지고 것이 한 12~13만 평 됩니다. 스마트 산단지는 분양 다 됐다는 것이 한 20만 평 넘고 해가지고 한 80만 평이 빙 둘러가지고서는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 있고요. 그 지원단지에는 한 5만 평이 이제 뭐 주택이 들어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최선규 목사님이라고 그 대통합위원장 하시는 분, 국민통합위원장 하시는 분이 계획을 하신 거를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린 걸 들면은 스마트 산단서부터 전에 일반 산업단지까지를 여기를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다 이제 시에서도 북부권은 산업단지화 시키겠다고 늘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이 마을에도 산업단지 때문에 이 동의서를 받아갔어요. 동의서를 받아갔는데 아주 노인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주택으로 따지면 한 80% 호응을 하셨고 이 외집분들도 한 60% 이상 호응을 하셔가지고 하셨는데
앞에도 이제 4차선이 지나가서 스마트 산단에서 예. 노를 줄이니까 4차선이 되면은 모든 제가 볼 적에는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원단지에도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서로가 이주하기도 좋을 것 같고, 그래 여기 한 10만 평을 계속 받아갈 줄 알고 있거든요. 올해 한번 참작하셔서 그게 가능하면은 이쪽에도 될 수 있는 걸 검토 좀 해주셔가지고 산업단지 관정 1, 2 관정에서 상단을 만들어 달라. 그렇죠. 그걸 동의서를 받아놨으니까. 예. 아, 동의서를 받아놨으니까 예. 상단을 검토를 해주시면 그 말씀이시군요. 예. 상단 만들면 반대는 안 하시겠습니까? 반대를 하는 분도 있지만 지금 여기가 38세대인데 71명 정도 돼서 76명입니다, 주민이. 그런데 노인이 한 40명 되시는데 고령으로 농사짓기 10년을 돌보면 쉽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농사를 짓는데 앞으로 볼 적은 어렵고 언젠가는 이게 될 거로 주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제 생각이지만 지원단지 들어갈 적에 가치들도 합류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도 좀 여건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관정이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이장굴제 한 10여 년 전서부터 뺑 들어가면 여기서 산업단지로 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관정이 여기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찌감치 이게 벌써 전 시장님한테도 제가 건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 가지 전 이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이 참작해서 기왕에 할 경우는 얼른 좀 이렇게 빨리 동의서는 많이 들어간 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뭐 있나? 성우피가 왔나 보고. 요거는 가만히 있어봐. 제가 좀 한마디 할게요. 동의서는 이제 산업단지를 여기 조성을 들어갈 것이다 하면서 이제 동의서를 다 받아놨는데 지금 문제는 만약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려고 하면 저 전답이 읽고 한 사람들은 이전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데 여기 논란들은 이전을 한다고 보면 뭐 조금만 그냥 있는 거 칩하고 해봐야 어디 가서 세방도 듣는 좀 가족들이 조정들이 아니 그냥 무조건 들어와서 딱 정부에서 시에서 여기는 꼭 집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렇게 격단이 내려와서 공사를 한다면 이해를 하지만 이 지금 와서는 낭만하네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만히 되는 거고요. 솔직한 말씀이 솔직한 말씀이고 산업단지를 조성해달라고 하지만 막상 조성하다 보면 거기서 땅이라도 있고 보상을 받고 하시는 분은 그런데 보상도 못 받고 나가야 되는 분은 정말 갈 길이 막막해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참 어려운데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도 살게는 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살게는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 해달라고 해서 막 하면 한다고 발표만 나오면 이게 웬 말이냐 결사반대 그렇죠. 막 이렇게 나오면 기운이 쭉 빠져요. 해달라는 문제고 하려고 하면 결사반대 뭐 웬 말이냐 뭐 생존권 보장해라 뭐 우리는 개돼지 맛도 못하냐 뭐 이런 꼴이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그렇지만 그 마을의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우리 후손들한테는 좋은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그 마을에 이렇게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제가 좀 알아보고 추진할 것 같은 것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되셨어요? 그럼 드십시다. 드시오. 산업단지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여기 18대 20대가 살았어요. 예? 18대 20대. 내 아들도 손자까지는 20대 이상 살았는데 여기서 지금 있는 사람들은 산업단지가 좀 나고 괜찮아요. 우리가 저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집 한 채 팔아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나가서 뭘 한단 말이야. 그렇게 산업까지 저기다 두고 지금 여기 나가서 도로백이 뭐 이렇게 300만 원 달래요. 우리 여기서 지금 토하는 한 평에 얼마 줄 거예요? 맞아요. 매달 그런 거 500평을 참작해서 들어간다면 네. 나가서 200평도 못 사요. 그래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땅 뺏기고 집 뺏기고 조금 있는 사람들은 나가면 어렵다니.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시골이라도 많이 있는 사람이 집이 없어요. 다 없는 사람. 충분히 안 되니까 이해. 그게 걱정이에요. 예. 그거 300만 원 달려. 도로가 나는데 도로를 내고 예. 아니, 300만 원 달라는 사람들이 도로를 건넨다고 시에서 300만 원 주고 사는 거지 괜히 산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근데 공무원 만약에 산업단지에 들어간다면 태학보상 문제를 좀 태학 좀 해주셨습니다. 산업단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출산하시는 분이 폐업보상 못 들어봅시다. 그러면 다른 데서 뭐 이전이가 그러니까요. 지금 연서면에 지금 국가 산다는 게 문제가 지금 똑같은 거 맞죠? 그래서 폐업보상이라는 것은 도저히 그 지역 일대에서 출산을 못한다 라고 하면 폐업보상을 해드리는데 공부에 가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 자치단체에서